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시대 전환을 모색하겠다며 36대 집행부 4년차의 종단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조계종은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원만한 추진과 연등회의 성공적 개최, 승려복지 증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종단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원행 스님의 기자회견에선 채팅창을 통한 질문이 등장하는 등 색다른 모습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기흥 회장이 당선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체육회장 연임을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성도제일입니다. 해인사 성철 스님과 무소유 법정 스님의 성도절 가르침은 무엇인지, 또 코로나19 사태라는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 부처님 성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천년고찰 경은사가 인근의 대규모 호텔 건설 공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시대 전환을 모색하겠다며 36대 집행부 4년차의 종단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견에선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원만한 추진과 연등회의 성공적 개최, 승려복지 증진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첫 소식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이 올해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모든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사찰과 문화관 건립을 차근차근 시행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2021년은 종단 안정을 토대로 한국 불교 발전의 추주틀을 놓겠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원만 추진을 위해 종단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착공한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인 분황사와 세종시 중심부에 세워지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는 내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군포교의 핵심인 계룡대 홍제사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경기도 양평에 들어설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는 오는 11월에 착공에 들어가고, 지난 2007년 엎어진 채로 발견된 경주 남산 마애불상을 세우는 작업은 기반 공사를 올해 마무리 짓습니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개성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처음 맞이하는 연등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나눔 템플스테이도 국민의 휴식과 치유를 위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후의 안정된 수행을 위한 승려 기본금 부담제의 차질 없는 시행도 다짐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진행해온 승려 복지는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승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승려 복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이른 시일 안에 트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정부 당국 간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물밑 대화를 추진 중입니다. 조선불교도 연맹과 긴밀히 협의하여 방역 물품 지원을 비롯한 남북 불교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행 스님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매달 기도회를 봉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사태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로 우리가 성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감염병이 위협할 수 있다며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종단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BBS 불교방송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된 원행 스님의 기자회견에선 채팅창을 통한 질문이 등장하는 등 색다른 모습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이후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원행 스님. 예년과 달리 출입 기자단이 아닌 설치된 대형 화면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종단 사상 첫 온라인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불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졌으며 코로나19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종교로 평가받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엔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지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만 자리했고 기자단을 포함한 10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엔 기자들의 질문들이 모아졌습니다.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비롯한 남북 불교계 교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고 사회자가 질문을 대신 읽은 뒤 관련 부서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BBS 불교방송 정영석 기자, BTN 불교TV 이은하 기자의 공통 질문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남북 불교계 교류 방안에 대한 보관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부장 스님.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종단은 지속적으로 남북 불교 교류 협력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원행 스님의 첫 온라인 기자회견에선 비구니 스님 징계와 조계종 노조원 징계 문제와 같은 민감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의 관련 질의는 채택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습니다. 불기 2565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신년 기자회견은 BBS 불교방송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해돋이 명소이자 우리나라 3대 관음 성지로 꼽히는 강화도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이 조계종의 핵심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선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새해에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기흥 회장이 당선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에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제가불자인 이 회장의 체육회장 당선은 불교계의 큰 경사라며 우리나라 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격려했습니다. 큰 일들이 많이 또 준비를 하시고 뭐 어쨌든 당면한 게 올림픽인데 이걸 준비하시려면 회장님이 엄청 큰 책임이 있으신데 부처님 가호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체육회장 연임을 할 수 있었던 건 전국 스님과 불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준 덕분이라며 모두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스님들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신도님들이 또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부처님 가피입니다. 이기흥 회장은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인 체육인 인권 강화와 일자리 확충, 2032년 남북 공동 하계올림픽 유치 등을 반드시 이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성도제일입니다. 해인사 성철 스님과 무소유 법정 스님의 성도절 가르침은 무엇인지, 또 코로나19 사태라는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 부처님 성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해인사 방장 시절 성철 스님은 매년 성도절이 다가오면 후학들에게 우리 모두가 성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며 부처님처럼 정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스님은 특히 산중의 모든 이들이 선방에서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하도록 독려했고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해인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중에 이제 모든 사람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선방에 올라와서 예. 그 이제 성도절 맞이 이제 철야 정진을 선님 계실 동안 지금도 행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그 참 성불 할 수 있는 다 이래 자격을 갖췄으니까 우리도 노력해보자 하시고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기억이. 무소유의 법정 스님은 부처님께 생일이 있다면 그날은 성도절이어야 한다며 성도절에 대한 인식이 모자랐던 당시를 글로써 경책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템플스테이 원조인 수련회를 만드는 등 불자들이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 속에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기를 원했습니다. 예. 수련이라는 것은 어떤 결함을 보소하고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움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즉 우리 수행 정진 기도라는 것은 자기 실현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이 밝힌 성도절의 가르침을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계승해야 할까? 이에 대해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부처님의 성도는 불교를 넘어 인류에게 희망을 준 일대 혁신이라며 인류와 불교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그 가르침을 되새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인에게는 불교가 이 세상에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로서 살아있으려면 바로 성도절을 우리 불자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스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바로 인식하는, 거기서부터 불교가 시작해야 된다. 부처님이 이룩한 깨달음은 불교의 시작이자 목표로 코로나19 시대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의 4대 명절 성도제를 맞아 각 사찰에선 철야 정진 등을 통해 수행 의지를 다졌지만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기도 정진을 갖는 등 차분한 성도제를 맞았습니다. 서울 조계사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철야 용맹 정진을 진행했고 주요 소임자 스님들의 릴레이 정진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조계사는 법당 좌석의 10%까지만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는 지난 13일부터 진행해온 철야 용맹 정진을 오늘 새벽까지 이어갔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해인사 TV로 방송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 인구 급감 시대를 맞아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이전 필요성이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공론화됐습니다. 동국대 감사인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은 어제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경주 캠퍼스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는 물론 수도권 인근으로 캠퍼스 일부 또는 전부 이전까지 포함하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중간 감사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국대 이사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또한 경주 동국대 발전을 위해서 경주병원 이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사회 개회 전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스님에게 종립대학 동국대학교 발전기금으로 5천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이른바 북극 한파로 서울에 20년 만에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은 더 혹독하고 외로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불교계도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외롭지 않은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밝힌 신년사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강한 지원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도움의 손길이 뻗치기 힘든 상황에서 한파까지 닥치며 이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3월까지를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기간으로 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이 희망할 경우 즉시 이용이 가능한 응급잠자리 855개를 서울역과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등 10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던 기간에는 하루 평균 555명이 매서운 칼바람을 피해 이곳에서 몸을 녹였습니다. 지자체의 노력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는 데에는 종교계, 특히 불교계가 적극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원각사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30여 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해왔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와 방역 문제로 단체 급식을 지원하는 게 어려워지자 도시락으로 대체했습니다. 도시락 준비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뤄집니다. 이들은 강추위 속에서도 도시락을 기다리는 어르신과 노숙인들을 생각하면 잠깐의 숨 돌리는 시간조차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준비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지만 100인분의 도시락은 나눠주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동이 납니다. 맛있게 드셔요. 감사합니다.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은 순수 민간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어려움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원력 하나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데 그 어떤 단체보다도 불교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악의 노숙인들이 있거든요. 거리에서 주무시는 노숙인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한랭질환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라는 건 갈 곳 없는 누군가에겐 그저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 되신 뜻을 되새기는 성도 제의를 맞아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 탑골공원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노동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진용을 갖추고 신축년 새해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4기 사회노동위원 2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제4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은 승가위원 21명과 재가위원 6명으로 구성됐고 현 부위원장인 지몽 스님이 새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종단 내 대내외적으로 역할을 잘 하셔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적으로 잘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기 사회노동위원장 해찬 스님은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게 됐고 재가위원회는 박문진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조희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소성욱 성소수자 활동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천년고찰 경은사가 호반그룹이 사찰 인근에 짓고 있는 대규모 호텔 건설 공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은사는 제천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제천시는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경은사 피해 현장을 청주 BBS 이호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예불이 시작될 무렵 경은사 사찰 앞마당이 대형 공사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질주하는 대형 공사 차량들로 인해 사찰 담벼락 10여 미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랴부랴 신도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무너진 담장을 복구했습니다. 충청북도 유형 문화재인 목조 문수보살 좌상과 복장 유물이 모셔져 있는 문수전 기와장이 깨지고 문수전 입구 땅바닥이 선명하게 갈라졌습니다. 경은사 측은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레스트 리솜 호텔 시공 현장에 밤낮 없이 드나드는 대형 공사 차량들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는 공사 차량이 이 주차장에 20, 30대씩 쫙 들어서가지고 시동도 안 끄고 이 좁은 골목에 이 산중에 저 바위 있고 바위가 있으니까 이 울려가지고 천일기도 백일기도 하는 도중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호반그룹이 제천시 백운면 일원 리솜 포레스트 리조트에 250실 규모의 대규모 호텔을 건립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6월. 경은사 측은 호반그룹이 올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막무가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 역사가 깊고 조용한 사찰이었는데요. 너무 소음도 심하고 새벽 기도를 와보면 불법 주정차로 막 큰 대형 트럭이 와서 많은 매연과 소음 소리가 심해서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은사는 특히 호반그룹이 아무런 동의 없이 경은사 소유의 토지에 포레스트 리솜 리조트와 호텔로 진입하는 광케이블,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 심지어 상수도관까지 지하에 묻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좀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은사는 또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천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천시의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 미온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담이 무너졌다고 하셨는데 저희 나가봤을 때 그게 작년 겨울에 무너졌나? 그러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나가봤을 때는 이미 다 보수 공사를 다 하셨어요. 저희가 뭐 더 조치할 사항이 없어가지고. 경은사 측은 호반그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석연차는 리솜 호텔의 인허가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100만 원역 결집불사의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세계유산연등회 등 전통문화 보전과 계승, 세계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축년 새해, 한국 불교가 안팎의 어려움을 딛고 힘찬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1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